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10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이런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국의 TV를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 생중계를 보다가 TV를 끄고 방송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이 말 때문입니다. 그 전에 고초라는 단어 아시죠?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같은 말인데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초를 겪었다, 고초를 당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어려운 일을 하다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또는 혹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으실 때 하는 말이죠. 고초.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모진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무능해서 백성들이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아무 잘못도 없이 고초를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사태를 얘기하다가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초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국 때문에 국민들의 고초를 겪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조국이 고초를 겪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문재인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초를 겪은 거 아니고 조국이 고초를 겪었다는 것인데, 그 수개월 동안 반칙과 특권, 얼마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어떤 우리 젊은 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당했고, 또 사모펀드, 고위공직자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 이용, 이런 것도 운동학원, 교사 채용하면서 돈 받고 채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정말 괴롭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이 조국이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살펴드리면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상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조국을 그렇게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도 붙잡아 둔 이유가 뭐였냐,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달 했는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초, 그러면은 보통 잘못으로 인해 어떤 본인이 잘못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고초를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고초를 겪었다고 하지 않죠. 자기의 잘못이 있었으면은 그때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잘못이 없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초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특히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무죄와 무관하게 조국의 고초에 마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무죄는 상관없다? 만약에 제가 있어도 그것과 무관하게 본인이 마음의 빚을 졌다? 지금 11가지, 12가지 실적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기소될 것이 더 남았고, 부인도 구속돼 있고, 동생도 구속돼 있고, 오촌 초조카도 구속돼 있고, 오촌 조카도 구속돼 있고, 아들, 딸까지 다 지금 기소 전 단계에 와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제가 있어도 무관하게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 국민이 아니고 조국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유무죄와 무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있는 것도 제가 없게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조국 씨가 연루된 각종 사건들, 가족 비리도 그렇고, 유재석 감찰 무마도 그렇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국이 관련된 비리 혐의들이 있는데, 그 혐의들에 대해서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지금 족쇄를 치우고 있죠.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간부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다 자천시켰고, 이거 청와대가 다 한 겁니다.
자선시키고 또 검찰 간부 뭐 학살 인사 수요일 밤에 학살을 해서 전부 다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고 윤석열에 대한 뭐 징계에 들어간다 뭐 국무총리 뭐 이런 말 하고 법무부 장관도 그런 말 하고 또 결국은 이런 것이 윤석열이 스스로 사퇴하도록 만드는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사퇴하도록 만드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또 특히 그 다음에 중간 간부들을 인사를 지금 1년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으니까는 직제 개편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또 이 수사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국의 유무죄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조국이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그 봉쇄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유무죄는 상관없이 유무죄와 무관하게 조국 고체에 마음을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조국 과기가 여기저기서 막 성명 나오고 있으니까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는 또 조국을 또 뭐 자기 후계자로 뭐 띄우려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뭐 집권 여당 안에서 자기 대선 후보에 놓을 사람들이 전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지금 별로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조국을 다시 후계자로 띄우려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그 어제는 또 그런 일까지 있었죠.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어온 것 중에서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가 인권을 그 침해한 거 아니냐. 그런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20만 명이 넘으니까 그 청와대가 답변을 하면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것을 좀 조사를 하라. 이렇게 노영민 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조국 과기에 다시 뛰어든 거죠. 뭐 청와대까지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 고초를 겪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이 조국 때문에 그 많은 고초를 겪어서 마음을 빚을 졌다. 조국은 본인이 생각할 때, 대통령이 생각할 때 무슨 뭐 검경수사권 조정, 그 공수처치 이런 데 대해서 공적은 있어도 공적인 공적은 있어도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나 다른 여러 가지 업무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본인도 뭐 흥분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고초를 조금이나마 좀 씻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라고 송국근의 혼술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